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2학년도 동호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 학습돼 있느냐 질문 던지는 거죠. EH 서로 다른 두 개 중복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해주면 더하기에서 5에다가 빼기에서 4 커뮤니션 3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4입니다. 아이고 계산법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식탁에 세 쌍의 부부가 들러앉습니다. 부부끼리 좀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부가 딱 앉는다고 하면 이제 딱 앉을 때 뭐 하는 거죠? 기준 잡는 거죠. 기준 이렇게 잡게 되는 거니까 이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두 쌍의 부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주보아야 되는 거니까 앉을 자리가 이제 어느 라인이냐 선택해야 되겠죠. 이 벡토리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한 쌍의 부부가 선택됐을 때 부부가 이제 자리를 좀 크로스해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 뭐 그러니까 뭐 2를 쭉 한 3번 곱하기 하는 거니까 8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순열 원탁에 나열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나열하는 부분들이 기준 잡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좀 이렇게 앉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마주보고 했으면 빙 돌아가도 같아지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장미꽃 4송이, 노란 장미, 또 3송이, 빨간 장미 4송이, 노란 장미 3송이군요. 3송이를 선택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란 장미가 한 송이 이상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한 송이 이상 포함된다? 그럼 6건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전체는 뭐 7송이 중에서 3송이를 좀 선택하는 건데, 노란 장미가 한 송이 이상, 이거의 반대는 뭐 빨간 장미를 선택하는 거죠. 4 커뮤니션 3에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1 빼기 4, 3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 6, 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2, 3은 6 이렇게 소거해가면 되는 거니까 35분의 뭐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5분의 31 해서 35-1이죠. 35-4 이렇게 해서 3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 송이 이상 이런 부분들이 뭐 적어도 한 송이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니까 6건을 이용해서 좀 확률을 구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노란 장미 한 송이 이상의 반대 부분들이 이제 빨간 장미 3송이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됐죠? 6건으로 풀어간다는 큰 틀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좀 전개했을 때 x 5제곱의 개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a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아이쿠 이 부분들을 뭐 전개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제곱을 전개해주면 2차부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좀 2차부터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a에 4제곱을 하게 되면 뭐 x 4제곱부터 4차부터 쭉 생깁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5차식이 만들어질까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 2차가 나오게 되면 이쪽에 3차를 좀 곱하게 되면 되죠. 3차 이런 부분들 요걸 좀 수식으로 쓴다면 2번 중에서 2번 x를 2번 선택하는 부분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중에서 3번 x 3번 a를 한번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5제곱이 되겠죠. 개수만 좀 딱 끄집어내게 되면 아이쿠 뭐 4 커뮤니션 3 할 때 이제 4a 이렇게 이제 개수가 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EX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 1에다가 X 한 번 이렇게 좀 선택하게 가는 이런 부분이라면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1차에 4차를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4 X 4제곱 이런 모양들. 뭐 그렇다면 뭐 개수는 좀 2입니다라고 해서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뭐 4에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계산 결과가 좀 14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12의 a는 이제 3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사실 뭐 이건 뭐 컨비네이션으로 처리했는데요. 이 x 플러스 1의 제곱 부분들은 이미 이렇게 뭐 전개해서 놨을 때 별거 아니니까 사실 저 앞에 있는 이 컨비네이션이라든지 이 컨비네이션을 x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뭐 실제 이제 개수 2 이렇게 쓰고 뒤에 부분들만 이제 조사해서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좀 더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 공간의 두 사건, S의 두 사건, PA 확률 주어져 있고요. 아이고, 조건부 확률 부분들이 주어졌군요.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A 확률 자체가
지금 4분의 1로 좀 돼 있으니까 이건 걸 뭐 역수해주면 4배의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P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들입니다. 어이구 일이 좀 소거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배의 A 교집합 B의 확률들이라는 것은 저 B 확률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해서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그램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교집합의 확률 X라고 해주면은 B의 확률은 4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X 빼주니까 뭐 3X입니다. 이런 형태의 벤 다이그램 좀 상상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내용 정리가 됐고요. 이때 이제 다음 계산을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 역시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P, 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위에 수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4x 분의 여집합이니까 뭐 3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은 4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수식 형태로 좀 처리해서 관계식 만들어가는 절차.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벤 다이그램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수식을 좀 이렇게 딱 살펴주면 되는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체를 뭐 계속 수식으로 좀 연결해 가려면 조금 살짝 까탈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이제 벤 다이그램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탐구영역 원점수를 x 이제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표준 변환 점수는 그렇죠 이렇게 좀 구성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요 과정이 이제 표준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때 이제 표준 점수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일 때 이때 이제 AB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뭐 거의 다 정해진 거죠. 이 A 값이 평균이고 이 앞에 있는 A 값이 표준 편차 이렇게 해당하니까 50, 10에서 정답 60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으면요 그냥 변수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그마분의 A의 X 이렇게 빼기 시그마분의 A의 M 더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되죠. 이런 변수변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뭐 기대값을 좀 이렇게 구해간다라고 처리해 주게 되면요 기대값을 이렇게 구해간다라고 생각해 주게 되면 이때 이제 시그마 분의 A의 expectation x 빼기 시그마 분의 뭐 AM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M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M을 대입하면 계속 소거돼서 B가 남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50입니다라고 처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편차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에서 변수 변환을 해도 시그마 분의 AX 빼기 시그마 분의 AM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시그마 분의 A의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시그마 되니까 약분해서 이제 A 값 되겠죠. 이 부분들이 또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는 60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에 좀 당황하지 말고요. 원래 이제 표준화 할 때 시간분의 x 마이너스 m 이거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식이 나온 거니까요. 이렇게 좀 표준 변환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면 이렇게 좀 변수 변환처럼 좀 생각해서 풀어도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에 이제 문자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겠죠. 2a 플러스 b 결과는 이제 8분의 7 되겠죠. 8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관계식 하나 얻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곱의 평균 그렇게 줬으니까 변수 이거 0은 뭐 필요 없고 제곱하면은 이쪽은 이제 1, 9, 10a에다가 여기는 뭐 4b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결과 4입니다라고 풀이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5a 플러스 2b는 2 이렇게 처리해주고 빨리 풀면 되겠죠. 아래수 2로 이제 제곱해 2배에서 빼게 되면 이제 a가 되겠고 2배니까 뭐 4분의 7, 2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처리되니까 4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4분의 1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4분의 1 그러면 이제 이거 8분의 2, 8분의 6이죠. 그러니까 8분의 4 B값은 그럼 이제 8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B값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분산을 구해가려면 이제 제곱의 평균이 있으니까 이제 평균부터 구해가면 되겠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0은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들은 8분의 1로 고쳐야 되겠는데요. 8분의 2에다가 8분의 2, 8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 2, 8에다가 8분의 8이니까 1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8분의 2,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8분의 6, 8분의 6, 4분의 3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평균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산을 구해가면 되겠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이 부분들의 이제 뭐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거니까요. 이걸 뭐 4 문제 가르쳐줬고 여기 이제 4분의 7에 제곱해서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16분의 그럼 이제 여기는 64가 되겠고 여기는 7, 49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6분의 5에다가 그럼 15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16분의 15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 4번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확률 분포표에서 뭐 평균 분산 이렇게 풀어가는 이 과정은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야 될 항목 이렇게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미지수를 좀 집어넣고 풀었지만 이제 동일한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연산을 꼼꼼하게 잘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알려진 정규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좀 추출해가지고요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합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신뢰 구간 길이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물어보는 거죠.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되면 원래 이제 신뢰 구간 부분들 이렇게 x 바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식인데 이쪽은 이제 x 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신뢰 구간은 뭐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다 보니까 2배의 z의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지니까 요 내 항목을 좀 적어놓고 이해를 해가면 되겠죠.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z값이 커져가는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는 크기를 좀 작게 하는 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커져가는 거죠. 길어집니다라는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신뢰도를 낮추니까 z값이 좀 작아졌는데 크기 작게 해주면 전체는 또 커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내용. 상대적으로 이제 어디가 많이 변화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좀 받겠죠. 신뢰도는 일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뭐 뒷부분은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표본 크기가 크게 되면 신뢰 구간 길이는 좀 짧아져야 되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 크기를 4배 하게 된다. 4분의 1배. 이렇게 되면 신뢰 구간 길이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역수되니까 또 2배 돼서 리얼이 좀 맞는 이야기. 기억 리얼 맞습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과 관련돼 있으면 뭐 이렇게 신뢰 구간식을 좀 세우고 신뢰 구간 길이 좀 식을 세워서 조금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식 써놓고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기 수명은 평균 5,000시간, 표준 편차가 3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9개 골랐는데 4,900에서부터 5,050 사이에 있을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확률 구해달라. 열심히 고른 거고요. 확률 자체가 4,900 처리해서 이제 5,0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는 거죠. Z 이렇게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49개 루트 n 분의 7분의가 되겠고요. 3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는 50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분의 350이면 얼마가 됐습니까? 57, 30으로 좀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z값은 여긴 1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확률들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에 가서 1부분하고 2부분들에 해당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면 되겠죠. 7에 하나 올라가니까 81, 85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81, 85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번이 답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표준화식 할 때 표준화식 제가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 이거 표준화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뭐 확실하게 뭐 모집단에서 끄집어냈다라는 거니까 표본 이야기인 걸 뭐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준해 가는 과정에서 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좀 수직에 좀 잘 대입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의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국 연합 환경평가 후 응시생 1,600명을 추출해가지고 가채점 결과를 준수했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 열심히 구했죠. 전체에 대한 것을 신뢰도 99%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할 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억하면 되죠. x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역시 이런 식을 좀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신뢰 구간 좀 구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값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배 99%는 뭐 z 값을 좀 3으로 쓰라고 이제 계산 좀 많이 도와줬고요. 1,600명 꼽았으니까 그럼 400이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예요? 40제곱이 되겠죠. 4, 46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표준 편차는 또 뭐 16점입니다라고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점씩을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 약분하면 4가 되겠고 약분도 그냥 10분의 1로 좀 처리해 주죠. 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니까 6, 4, 24 나누기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은 뭐 2.4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실내 구간과 관련된 식,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내 구간 길이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실내 구간 식에서부터 좀 출발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몸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가 정규를 따른다고 합니다. 적재 중량이 이렇게 된데 경고음을 내는 엘리베이터인데요. 16명이 탄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976을 16명이 타게 되면 66은 36, 96에 되니까 16이 되니까 61kg가 되겠죠, 평균. 61kg 그럼 이제 경고음이 딱 올리겠죠.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X바가 61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976kg이 되는데 16명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과정 루트 n분의 4분의 표준 편차가 8kg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 뭐 61 마이너스 60처리니까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Z값이 이제 2분의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19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점에서 1915를 좀 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08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16명이 있으니까 나눠서 61보다 큽니다라는 요게 이런 부분들 좀 판단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겠고 표준화 과정 역시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어 있는 표준화식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적용해 가면은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게 표본을 좀 추출했습니다. 모평균 차가 0.5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x파 마이너스 m의 이제 절대값의 차가 0.5보다 2분의 1보다 작을 이 확률이 0.96이다라고 딱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0.96 이렇게 좀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아이쿠 0.96에 해당하는 z값이 2라고 좀 나와 있네요. 됐죠? 그럼 우리가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 가야 되는 게 이게 z값인데 그죠? 이 값 자체가 뭐 2분의 1 그러니까 분자에는 뭐 2분의 1 좀 쓰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n은 모르는 거겠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또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분자는 또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루트 n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z값 2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는 얘기. 그럼 뭐 루트 n 값은 그러면 이제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 값은 제곱해서 64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에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차가 0.5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식을 써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또 절대값 때쯤은 낯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표준화식의 이제 이 분자 부분들하고 이렇게 매치업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좀 이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제 설명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편리하게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변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주사를 4번 던져서 홀수번이 한 번 나오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그 위에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 이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고 합니다. 4번 했는데 A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A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률 자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4번 던져서 4번 중에서 한 번 나옵니다. 홀수번이니까 2분의 1에 한 번에다가 2분의 1에 또 3번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뭐 16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1 확률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A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한쪽 방향으로 이제 4번 이렇게 쫙 돌면 되겠고 그러니까 4번 중에서 4번 4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요. 4번 중에서 4번 4분의 3의 4제곱 해도 되죠. 반대 방향으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2번 할 수도 있죠. 2번 4분의 1에 2번 또 4분의 1에 4분의 3에 2번 이렇게 2번은 시계 방향 갖다가 반대 방향으로 또 오는 그런 경우 이렇게 큰 틀에서 뭐 3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4의 4제곱분에 여긴 1 되겠고 여기는 뭐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4의 4제곱은 됐고 여기는 4 컨비네이션이니까 2, 3은 6에다가 6 곱하기 여긴 3제곱은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죠? 4의 4제곱 처리해주고 여기는 81에 82 처리되고 6, 9, 5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4의 4제곱의 약분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6이 되겠고 여기는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 약분 될 것 같죠? 그럼 4 세제곱 처리해주게 되면 4, 3, 12
12, 16, 그러니까 4, 4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약분 한번 더 되는데요. 그러면은 64에 32, 17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32분의 17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뭐 가장 먼저 한 번 던져서 홀수번 한 번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률이 좀 이렇게 4분의 1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A에서 출발해서 A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4번 일어날 때, 반대가 4번 일어날 때, 두 번 일어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해가는 그런 내용.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황 이해를 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산만 남는 그런 계통으로 우리가 처리 가능한 거니까요. 주어진 상황 이해하는 부분에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들어있습니다. 10개 이하의 공을, 이하의 공을 선택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같은 색을 구별하지 않고, 그럼 이제 공 개수를 좀 생각해서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이게 이제 10 이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노란 공하고 파란 공은 10개 이하가 됐으니까 10개까지 선택해도 되는데, 빨간 공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빨간 공을 기준으로 빨간 공이 없다면, 이렇게 좀 해서부터 좀 차곡차곡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 값이 1이라면, 이렇게 글씨 쓰기가 어렵나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x 값이 2라면 8 이렇게 처리해서 맨 마지막에 쭉 가면 이제 x 값이 6까지 가능한 거죠. 6까지 해주면 y 플러스 z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에서 6 뺐으니까 4까지 해서 처리를 좀 쭉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럽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걸 좀 계산하면 좀 어떻게 되나요? y 값이 1, 2, 3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한 문자를 좀 더 생각해서 k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죠. 요 부분들이 0이 되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1이 되면 9가 되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0 y 플러스 Z 입장에서는 10 이하 부분들이 다 처리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로 다른 3개에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 그렇다면 그 다음 거는 서로 다른 3개에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형태로 쭉 처리해서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좀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좀 요거 이해되셨나요? 작거나 같아서는 이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좀 이거 뭐 0에서부터 10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주어진 식들을 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부터 쓸까요? 그럼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4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숫자가 하나 좀 더 커지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은 3H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에 7 컨비네이션 또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쭉 해서 그러면은 13에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차이가 이제 계속 이되게 이런 부분을 또 계산해야 되는 내용. 이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좀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계속 아래도 숫자 커지고 뒤에 커져가니까 이렇게 가는 내용인데 이게 처음부터 돼야 되는데 끝자락에 되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워야 되겠죠. 그럼 2 컨비네이션 제로 3 컨비네이션 1 에서부터 쭉 채워가지고 12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한 다음에 빼기 2 컨비네이션 제로부터 어디까지 쓴 걸까요? 5 컨비네이션 3까지 이렇게 좀 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쭉 채워가는 거니까 13 컨비네이션 10에서 다음은 여기는 그럼 이제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요거는 또 3 되는 거니까 13 컨비네이션 3 빼기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13, 12, 11, 3, 2 이렇게 처리했고 이거는 뭐 6, 5, 4, 20을 빼면 되겠죠. 여기는 6, 2,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22 곱하기 13을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66에다가 22 이렇게 처리되니까 286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266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266 오랜 시간 걸리니까 정답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이게 이하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거네요. 이하라는 표현들 되겠습니까? 이하라는 표현들 문제에 해당하는 식을 좀 다 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빨간 공의 수가 좀 적어서 빨간 공을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체를 좀 풀어갈 때는 이제 아이디어 부분들 이렇게 다른 문자를 좀 하나 더 넣어서 이게 이제 0, 1, 2 해서부터 이제 10까지 되면 여기가 좀 0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니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수식으로 만드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니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들을 좀 다 만들었고요.
되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연산하기 힘들죠. 파스칼 삼각형의 일부분, 앞에 숫자도 좀 커져가는 부분들, 뒤에 숫자도 커져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또 이제 앞쪽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건 뭐 모든 부분이 다 응용이 돼요. 이렇게 많이 응용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학습 복습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됐죠? 좀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시작합니다. 1이 적힌 공이 1개, 3이 적힌 공이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넣는 시행을 3번 반복하겠습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을 y라고 좀 했는데요. 3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요? 3번 시행했는데 1이 3번 나오는 거군요. 1이 3번 나오면 3 되는 거겠고 9는 또 그럼 3이 3번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 분산을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좀 개수부터 좀 조사해야 되는데요. 뭐 전체는 이제 n 플러스 1개가 있겠고 1을 되는데 3번 중에서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세제곱이 되겠죠. 27 곱하기 처리해주게 되면 요건 이제 1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기는 그러면 3 컴비네이션 제로 처리해주겠고 n 플러스 1분의 n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소거되는 거니까 n 세제곱은 27 처리해서 n은 3입니다라고 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머니 상황은 뭐 그러면 1하고 3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건 1개, 3개, 4개 중에서 1개, 3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이게 좀 이제 모집단이 되겠고 이런 걸 뭐 3번 반복해서 이렇게 꺼냈다 이런 얘기인데 표본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좀 평균부터 구하게 되면 4분의 1에다가 9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0이 되는 건가요? 4분의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분의 5 정도 좀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평균을 또 구하게 되면 4분의 1에다가 9, 27, 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7, 2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분산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분산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분산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곱의 평균 7에서 4분의 25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까? 4, 7이 28에서 그러니까 4분의 그럼 얼마? 4분의 3이 되는 건가요? 4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분산을 좀 구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것은 뭔가요? 이게 좀 모집단을 끄는데 이제 표본 이제 3개짜리 표본을 만들어야 되면 이제 x 바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x 바를 구하게 되면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제 분산 좀 y를 좀 구해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3개 합이니까 3x 이렇게 처리되니까 9 바리언스 x 바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분의 9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4분의 9. 일단은 주어진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 확률을 가지고 n이 얼마인지 구해가는 부분들. 이것도 좀 살짝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세 개의 합하고 이제 연결해가는 그 연결고리가 좀 필요한 거죠. 일단 이제 모집 단위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크기가 3개인 표본을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본 평균을 좀 구해가 표본들의 평균 좀 구해가야 되겠고 이게 이제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관계에서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3개 합이니까 또 이제 변수 변환했다 이렇게 처리되죠. 뭐 단계를 거쳐가면서 좀 생각하는 이런 조차 여기 좀 쉽지는 않은 거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거 좀 참고해가면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합을 구해가더라 이런 얘기가요. 이런 것도 뭐 1을 이렇게 좀 만드는 경우를 좀 생각하면 되죠. 1이 이렇게 좀 100이 되는 건데 이건 뭐 중복을 좀 허락하는 거니까요.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4가지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이제 100이 이제 16번 등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좀 뭐 200되고 300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100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러니까 1일 때 뭐 이게 처리해주면 되고 이런 게 이제 16번 등장해주면 100의 자리를 전부 다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게 또 1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곱하기 뭐 16, 160인가요? 16 이렇게 1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또 이제 12자리를 좀 생각하면 이게 또 10일 때도 또 똑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또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또 16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1의 자리도 또 똑같이 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1 곱하기 또 160 이렇게 처리되네. 전부 다 합해야 된다면 160을 해주고 이제 곱하기 이 부분을 더하게 되니까 1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산수를 해달라.
그럼 뭐 곱하기 해주면 이제 666, 1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776.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1, 10, 100, 1000만, 17,760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이제 뭐 수 구성 자체가 좀 만들어지는 절차,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좀 테이블식 개념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5점을 얻고요.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습니다. 0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번을 던진 후 점수가 220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아이고, 이런 전제 조건에 또 이거 다른 걸 뭐 물어보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점수, 일단은 앞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해주면요 5점을 좀 얻는 거죠. 그 다음에는 100번을 던졌으니까 100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2점을 좀 있는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처리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x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x가 되는 거예요. 7x 마이너스 200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서 점수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전을 좀 열심히 던지는 거면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거겠고 100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평균은 뭐 5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제 5제곱 이렇게 되는 뭐 이러한 뭐 정균포를 좀 따라가는 거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50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7x 마이너스 이게 몇 점이 되는가요? 어쨌든 뭐 점수를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점수가 7x 마이너스 20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7x 마음이 급했죠. 마이너스 200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가 좀 220점 이상이거든요. 220점 이상 이렇게 좀 계산에 좀 처리해지게 되면 7x는 이제 420이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0 이렇게 되는가요? x 값은 이제 60 이상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기분포에서 이제 60번 이상 벌어질 확률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x 값이 이제 60번 이상 벌어질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표준화 과정을 좀 생각하면 되겠죠. z 값을 고쳐가게 되면 이제 5분의 60 마이너스 50이니까 10 이렇게 처리해서 z 값이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2인 부분들이 0.47 되겠으니까 0.47보다 큰 거니까 0.03에서 확률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220점 이상인 확률이겠죠. 이제 동전이 근데 나오는 개수와 뒷면에 나오는 개수 차가 30 이하다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x하고 100 마이너스 x하고의 차가 절대값도 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이게 30 이하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x 마이너스 100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좀 30에다가 마이너스 30 이런 사이 범위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30의 x 값은 이제 65가 되겠고 그러면 뭐 50에다 15를 빼는 거니까 여기 또 35가 되는 거예요. 35 이런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뭐 x 값이 35 이상에서 65 이하일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표준화 과정을 또 역시 거쳐가면 되겠죠. 뭐 5분의 해서 15 이렇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건가요? 평균이 50이었잖아요. 그죠? 15가 되겠습니까? 15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쪽 z-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35 부분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교집합 부분들이니까 지금 이제 60번 이상이니까 아이쿠 여기를 이제 이게 좀 변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지금 여기 0.03 구했는데 이게 확률이 엄청 커져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곳에서 변형해서 z 값이 x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고 65보다 좀 작은 이런 확률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60 처리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여기 3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3 부분들이니까 0.49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거 좀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이제 0.0입니다라고 풀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이 조건부 확률은 사실 좀 이제 순간 또 살짝 좀 까먹으면 또 이거 엄청나게 또 미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0.03 이렇게 구해간 부분에다가 0.0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03분의 0.02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확률의 답은 3분의 2입니다라고 풀어가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까탈스러운 거 맞죠? 중간에 이제 표현적인 측면에서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전 던집니다. 뭐 점수입니다. 뭐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 이렇게 얻은 점수들을 좀 표를 좀 만들어 놨고. 근데 뭐 동전 던지기니까 이항분포를 따라서 이제 정기분포로 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50번 나옵니다까지 되는데 이것에서 이제 220점을 받는다라는 이상을 받는다는 부분들이 시행 횟수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앞면이 60번 이상 나온다라고 해서 60번 이상 나오는 확률도 이렇게 구해간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여기 부분들을 구성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을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놓고 나서도 중간에 그냥 30으로 그냥 구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60번 이상 나온다는 전제 조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x 값이 이제 60번 이상 65 교집합 부분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좀 구해서 이거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신경 쓸 요소가 좀 중간에 좀 담겨 있으니까요. 절대 잊지 말고 실수 없이 좀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까탈스럽게 이론들이 싹 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얽힌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우yogo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공 4, 5, 6, 7이 하나씩 적혀 있는 공이 좀 많습니다.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개 있는 건가요? 200개 있습니까? 200에 80 그러면 10분의 절반으로 가면 되죠. 뭐 4, 3, 2, 1 이런 형태로 해서 모집단 자체의 확률 부분들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보겠습니다. 살짝 좀 정리했다 보면 되겠죠. 100개의 공을 추출할 때 적힌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 값이 0보다 클 확률들을 풀이 과정을 좀 논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587은 뭐 이렇게 3413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되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좀 평균을 좀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10분의 16, 15,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2, 7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1에다가 2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평균이 19, 31, 19인데 왜 29를 쓰죠? 이게 진짜 50에 5 이렇게 해서 평균이 5가 좀 나오면 되겠죠? 이거 갑자기 이제 평균이 6이 되면 말이 안 되죠. 개수도 좀 적은데 평균이 5에서 평균점 구해가면 되는 것 같고요. 제곱의 평균을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 10분의 16에 64에다가 25에 75에다가 36에 72에다가 49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 1의 자리 보게 되면 9에 이렇게 2 됐으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2 올라가고요. 13에다가 20에다 24, 2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뭐 계산해서 이제 26에 좀 나오면 되겠고, 그렇다면 뭐 분산은 26-25 처리해가지고 분산이 1인 그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크기가 100인 걸 추출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뭐 모집단에 모평균이 있으니까 이제 평균이 똑같았는데 표준 편차가 이제 100을 꺼냈으니까 뭐 10분의 1로 좀 이렇게 바뀌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형태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뭐 구해가면 되겠죠. 뭐 이게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서 Z는 10분의 처리가 돼 있고 그럼 이제 10 공통으로 올라가고 K-5 5-K죠. K-5? K-5 맞습니다. K-5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보다 좀 클 확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표에서 주어졌듯이 1587하고 3413하고 관련해 있으니까 10 곱하기 K-5 이 부분들이 Z값이 뭐 1이 되면 된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K값은 그러면 5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0분의 51에서 구해가면 되는 건가요? 뭐 숫자가 이럴까요? 어쨌든 뭐 약분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K값은 10분의 51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표를 만들어서 모집단의 상황을 좀 이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추출한 부분들의 평균, 그다음 분산 이렇게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가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뭐 K보다 큰 확률에서 풀어가는 절차를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는 부분들. 큰 흐름 틀에서 뭐 이론 학습이 돼 있으면 큰 무리 없는 건데 이론 학습이 조금 부실하게 되면 역시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에 이런 관계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도 확실하게 좀 학습을 좀 잘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18번 동우yogo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에 몇 문항들
이론 틀이 좀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들,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문항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